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 집값을 선도하던 대구광역시의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부산과 울산 등의 아파트 시장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 집값 급락으로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창원발 중소도시 집값 하락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구, 창원, 부동산 폭락 공포, 수도권을 강타, 이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처럼. 지금은 이렇게 줄 많이 서서 기다리죠. 그런데 대구 분양 이 인원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 아예 악성 미분양이 지금 돼버린 거야. 무순인데도 지원도 안 해요. 그렇죠. 왜냐, 기존 집값보다 너무 분양가를 세게 때렸고 앞으로 분양 물량도 계속 나오니까. 자, 지방 집값 몰락의 신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대구 미분양 지속, 대구 안심 8학원 91% 미분양. 자, 엄청나죠. 91%입니다. 그 전에 막 몇백 대 1 했던 곳들이. 자, 그 다음에 SD, 아이프라임, 엘크루, 그 다음에 골드 클래스, 이게 세대수 많은 것들은 아닌데, 아무튼 골드 클래스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있고, 얘들도 미분양. 그 이유는 고분양가, 공급 과잉. 옛날에 2007년에서 2008년 그 폭락장, 미분양 급등장이 또 한 번 대구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거 대구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경상도, 지방 좀 더 확대시키면 전국적인 문제예요. 대구가 붕괴되면요, 이거 부산, 울산, 경상도는 붕괴된다고 봐야 돼요. 대구가 선도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세종 집값 하락도 심상치 않아요. 자, 왜 여러분들 충청도 지방이 집값이 뛴 것 같아요? 바로 작년에 여당이 뭐 행정수도 이전이다 하고 쌍 나오고 싶죠, 여러분들. 그런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세종이 집값이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집값 띄운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거나 그런 거품이 지나치게 올라간 세종 집값이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 0.10, 이제 이번 주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0.02, 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0.10이야, 그냥 단번에. 실거래가로 20% 정도 하락했다고 현지 부동산들이 지금 말하고 있죠. 2020년 상승률 전국 1위가 세종입니다. 그리고 가격 2위, 경기도를 제치고 2위가 세종입니다. 자, 창원 집값 하락. 창원은 중소도시의 대표 주자. 여기는 광역시 대표. 세종은 충청도 대표. 창원은 지방 또는 전국 단위 중소도시의 대표. 자, 트리비앙 34평 4.5억. 이게 7.3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6억이에요. 아직 반절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이 중간 가까이 떨어졌죠. 그 짧은 기간에. 성산구 1.93%, 의창구 1.1558%. 이미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위진들이 급감하죠. 그리고 거리랑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규제가 지금 있잖아요. 창원, 성산구, 의창구. 얼마나 규제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시켜보자고요. 대구, 세종, 창원의 집값은 그냥 거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 집값 폭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요. 대구 미분양 지속. 자, 부산, 울산 등 영남권과 지방 미분양을 촉진시킬 그럴 상황입니다. 미분양 증가는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분양가 고공행진했던 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 이 건설사들이 이제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내려가겠죠, 집값이랑. 부동산 거품 폭등과 과열로 장기 폭락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만약 하락하게 되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알겠죠. 지방은 기간은 짧은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폭등했고, 수도권은 단기간에 폭등했다기보다도 꾸준하게 한 7, 8년 동안, 특히 서울은 그렇고 경기도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폭등했고,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거품 폭등과 과열로 장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다. 자, 세종 부동산 하락이 확산되면 세종 인근이 어디입니까? 대전, 청주 다 붙어있어. 이거 나란히 충청권 집값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천안, 아산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죠. 단기적으로 시속 게임을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대세하락의 신호탄이다. 정치 논리로 세종이 뛴 거 아닙니까? 고가 아파트, 아마 원상 회복이란 말은 원상 폭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창원 부동산 하락, 확산, 전국 입지가 떨어지는 중수도시가 얼마나 규제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창원이에요. 비규제 지역 효과, 상승 지역 하락 전환, 외지인들의 갭 투자가 급감되고 있고 소도시 매입이 신중. 최근에 지금 충청도 군단위 10단위, 강원도 군단위 10단위들이 지금까지 뛰고 있거든요. 왜? 비조정 지역이니까. 이런데 조심하세요. 뛰어도 좋지 않아요. 왜? 거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하락장에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그 공시 가격 1억 미만짜리들은 양도세 중과가 없다는 등. 여러분들 규제 지역은 중과 있어요. 자꾸 그 몰라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물가 상승, 금리 인상과 금리 유지 딜레마. 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그동안에는 집값 폭등하든 말든 집값은 아예 무시해버렸고 그냥 경제 논리로만 철저하게 현 정부 편만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그러지 못할 거려. 자, 만약 금리 인상했을 때와 금리를 유지했을 때, 자, 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두 가지 사태일 때 어느 현상이 벌어진지를 보여드릴게요. 금리를 곧 인상할 것 같은데 한 차례 인상하지 않을 거예요. 따닥하고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크겠죠. 가계부채 불안합니다. 특히 영끌한 사람들 난리 날 것 같고, 부동산 하락은 뭐 불본듯 뻔합니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제 빚을 많이 내고 집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자, 특히 중소상인들이 빚을 많이 냈잖아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 집값 결국은 폭락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금리 인상.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지금 버티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주열이. 자, 금리 유지를 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계속 커지는 거야. 여러분들 가계부채라고 떠보세요. 매일 뉴스 나와요. 지금 1700조가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 부동산 거품은 계속, 집값은 거품이 계속 생기겠죠. 왜? 부채가 늘어나니까. 언론 보세요. 언론은 90% 대출 안 해준다고 욕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집단이 언론이에요. 왜? 아니, 지금 대출을 많이 해주면 거품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집값 폭등 쪽으로만 유도하는 거야, 언론은. 건설에서 하주 받아가지고. 어찌됐거나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확대시키면 안 돼요. 아무튼 금리를 유지하면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고 외국 자본 다 달아나 버려요. 금리 유지하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 유지한다? 여러분들 주식부터 시작해갖고 다 빠져나가요, 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기. 즉 제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안 하면 금융위기가 터져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집값 폭락 쪽으로 가잖아요. 자, 현 정부 부동산 패착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자꾸 정부 욕한다고 하는데 저는 야당 좋지 않아요. 저는 중도예요, 중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유지하죠. 보세요. 오히려 집값 폭등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대출을 확대시키네. 뭐 이것저것 규제를 완화하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집값 잡으려고 지금 투기꾼들하고 전쟁해가지고 확실하게 집값 잡는 방법을 써야지. 그전에는 투기꾼들하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투기꾼들 집으로 돈 벌라고 깔아준 거지, 양탄자를. 자,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 장려해가지고 이거 누가 장려했는지 이 사람 꼭 잡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대폭등한 거예요, 우리나라. 왜? 매물 잠김해가지고. 두 번째, 양도세 중간을 때리면서 이거 못 팔게 해놓고 보유세는 미미해. 이거 매물 잠김으로 집값 폭등한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최악인데 정말 적잖아요. 이러면 집값 원래 떨어져야 돼요, 많이. 근데 거래량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보유세는 형편없고 양도세만 세게 때리니까 매물을 안 토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선 효과를 조장했어요. 조장. 누가? 정책 당국자들이. 자, 한 번에 조정적을 때리면 어디 덧납니까? 한 번에 때리는데 찔끔 하는 바람에 전국이 다 쪘어. 지금 지방도 안 뛴 데 있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권 안 뛴 데 있나요? 다 쪘잖아요.
찔끔찔끔 하는 바람에 나는 일부러 찔끔거린 것 같아요. 왜? 집값 띄우려고. 그래야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서울만 집값 올라가갖고 세금 안 거치잖아. 여기 보세요. 풍선효과. 조정지역을 그렇게 했고요. 조정지역만 그래요. 대출도 풍선효과. 찔끔찔끔. 세금도 찔끔찔끔. 결국은 전국이 다 띄워버렸어요. 청약도 지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못하면서 왜 청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 보세요. 특공제를 왜 확대시켜요? 세종시 왜 공무원 특공을 70에서 90%까지 확대시켜갖고 공무원들 세상 만듭니까? 그럼 안 되죠. 이거 특공제를 예전에 2013, 14년, 15년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놔야죠. 왜 가점제를 확대시켜가지고 특정 세력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점도 낮고 특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연끌을 하는 거예요. 연끌.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는 정책을 지들 멋대로. 여기 보세요. 투기 활성화. 지금까지 투기 잡은 것 같아요? 자, 투기 대책하니까 집값 올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지금 어떤 투기 대책을 내놨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갭 투자를 잡았습니까? 다주택을 잡았습니까? 자, 갭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왜? 갭 투자 이익 환수 안 하니까. 무슨 투기로 활성화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갭 투자 늘어나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갭 투자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건 갭 투자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 그럼 외지인들, 왜 지방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집 사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 집을 삽니까? 자, 신뢰가 부족해요, 궁극적으로. 세종시 폭등시켜갖고 지방 폭등시킨 거 보세요. LH 비리 사태, 지금도 유야무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LH가 이번에 거기 광명 시흥 문제일까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많은 곳들, 옛날에 2기 신도시 이런 데는 비리가 없었을까요? 아무튼 이걸 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대구 2008년 미분양 증가, 집값 폭락, 악몽 재현. 여기 보시면 2008년이야. 미분양, 이거 대구 미분양 엄청나네요. 미분양 물량 확 주네요. 자, 이게 지금 2020년 12월까지 나왔어요.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집값 폭등하고 있네. 전세값도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세요. 자, 미분양. 그렇죠. 여기 꼭지 찍었다고 했죠. 이제 2020년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확 줄었죠. 특히 2020년에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근데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1월달이에요, 1월달. 근데 지금은 5월달이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자, 이 바닥까지 완전 치고 가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과욕을 부린 거죠.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세종시 3억 급락. 이거 지금 2020년 3월달부터 11월까지 작년에 집값 뛰는 거 보니까 이거 세종시 보세요. 무섭네요. 뭐 세종시가 다른 도시를 그냥 아예 몇 배 더블 스코어 차이로 벌리면서 집값이 날아갔어요. 이러니 세종시 이렇게 뛰었다가 아직은 상승이지만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로 지금 결국 해보세요. 0.24 올랐다가 마이너스 1.10으로 확 줄어버렸죠. 이거 거래도 안 돼요. 이 금액에 내놔도.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비싸. 특히 이왕 힌트 드릴게요. 세종시 30평대가 9억 10억대입니다. 근데 20평대는 그나마 5, 6억대예요. 누가 거품이 심해요? 딩동댕. 30평대가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그거 잡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20평대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 뭐 안 빠진다기보다도 덜 빠지겠죠. 어떻게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3, 4억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 창원시 집값 급락. 전국 중소도시 폭락의 신호탄이다. 이번엔 창원시 보자고요. 이 창원시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이렇게 폭등하니까 다들 막 못 잡아서 하늘 나더니 결국은 의창구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결국 추락했습니다. 거래량도 급추락하고 있죠. 성산구든 의창구든. 자, 그리고 급증하는 창원 미분양. 예전에 2013년 이때 막 급증을 하니까 이때 창원시 폭락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지방, 방금 거론됐던 도시하고 그 인근 지역은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청약도 이제 건별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끌 사상 최대 주택거품 다시 상승 중. 지금 보시면 여기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자,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결국 2019년, 2021년 보면 1600조였던 게 1765조로 확 늘어났죠.
사상 최대치예요. 집값이 뛰면서 연끌 계속. 지금 여러분들 대출 잡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근데도 계속 이만큼. 그런데 정신 빠진 모 정치인은 90% 대출해주겠다. 이거 보세요.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인가 봐요.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여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서 백신 때문에 이제 아마 살아날 겁니다. 근데 집값이 잘 떨어지는 듯 하다가 5월달 들어와서 올라가고 지금 있죠. 왜? 지금 재건축, 재개발발 서울이 지금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집값, 물가 모두 꿈틀대네요. 여기 금리 전망 올라가고 있고 주택가격 떨어졌다가 다시 뛰고 있다고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고, 즉 이것은 금리 인상 네 글자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자, 외국인들 아파트 싹쓸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어, 당국자들이. 왜? 외국인들은요 이거 싹쓸이 하는 거 맞아요. 다주택자 확인도 못해요 제대로. 여기 보세요. 이거 TV에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 내국인은 LTV, DTI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출도 제대로 못 받는데 외국인들 보세요. 규제를 회피해. 일단 해외은행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국내 지점에서 해주기 때문에 더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번에 내국인은 본인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씩 있어도 2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때리는데 외국인들은 본인하고 배우자 이것도 가족관계든 이것도 입증이 어려워요. 막 3개든 4개든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을 사든 또는 삶을 살든 천국이야, 천국. 지겨워요, 지겨워. 국내인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피도 다른 왜 외국인들을 1순위로 챙기는 건지. 인구 급감, 어린이집 폐업, 빈집 큰폭 증가. 여러분들 인구가 얼마나 줄었으면 2017년, 2021년까지 여기 폐업한 곳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개수가 지금 거의 500대. 지금 현재 5월달 현재 256 작년 걸 추월했어요. 그리고 빈집세를 지금 내라 할 정도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10년 동안 191.2%가 증가했답니다. 151만 채가 빈집이야.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인구가 급감한 게 2020년부터예요. 이때는 인구 늘어났을 때예요. 2020년부터 앞으로 10년은 191이 뭡니까? 자, 이제 150만 채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 500만 채, 700만 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긴 시간 아니에요. 이번 사이클에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음 꼭지장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럼 그 꼭지장 10년에 못 올라갈 아파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거든요. 왜? 이것만 봐도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자, 오피스텔 미분양 절대 잡지 마세요. 오피스텔 어떠냐고 자꾸 전화 문자 오는데 여기 보세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심각합니다. 이거 대단지 오피스텔이 400세대에서 900세대, 300세대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다 초역세권 인근이죠. 오피스텔은 중심상권 초역세권이에요. 근데 보세요. 경쟁률 0.03 대 1, 0.02 대 1. 여러분들 0.1 대 1도 아니야. 100명 중에서 1명 집어넣을까 말까. 그러면 몇 명 넣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데가 나오네. 자, 11.88 대 1, 7.02 대 1. 간혹가다. 나머지 다 끔찍해. 1 대 1도 아니야. 여러분들 0.1 대 1도 아니라고요. 심각하지 않나요? 90% 이상은 미분양인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대박 나는 거 있는데 뭐 그 대박 난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은 안 팔립니다. 잘. 그리고 여기 악성 미분양. 지금 집값이 뛰니까 미분양이 지금 막 회사 불분이라고 해가지고 막 팔아 제끼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빌라, 오피스텔만 또 못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아파트가 지금까지 미분양이겠어요. 7년, 8년 뛸 동안. 정말 맞잖아요. 차라리 금매가 나아요. 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해야겠죠? 대구, 세종, 창원만이 아니라 그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던 지방 아파트들이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호가가 실거래가 아래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방발 부동산 냉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1년간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집값이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